세 번째 핵심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평형까지 같이 다루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 방식의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씨 고정장치로 피스톤이 고정된 실린더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피 변화 일단 없겠죠. 그리고 일산화질소하고 산소 기체가 함께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네요. 그 초기 상태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균형 방식은 다 작성이 됐나? 라고 해서 봤더니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피는 V리터로 부피가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기체는 2기압과 1기압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래쪽에다가 반응 결과로 NO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 대한 균형 방식과 함께 평형상수도 제시로 보여주고 있네요. 항상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온도와 같이 늘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25도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단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반응 용기 안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그 결과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들은 반응 전의 압력이 일산화질소가 우리한테는 2기압으로 부피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들어있었고요. 마찬가지로 1기압으로 들어있었고 생성물은 없었죠. 다만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굉장히 크네요.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정반응이 거의 우리가 완결되다시피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죠. 거의 우리가 100% 다 진행된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 말은 한계 반응물만큼 정반이 다 진행될 건데 2대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라고 딱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반응이 완전히 다 완결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이 거의 다 진행돼줘서 거의 2기압만큼 다 생겨날 수가 있겠고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물론 EX만큼 남아있게 되겠고 미지수로 X만큼 남아있긴 하겠죠. 즉 EX만큼은 덜 생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시해도 그만이겠다고요. 자, 따라서 다음 같은 평형상태 압력은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줘야 되겠고 평형상수식으로 작성해서 보게 되면 생성물에 대한 압력은 2기압, 따라서 개수가 2니까 제곱이고요. 반응물에는 우리가 EXX가 있는데 EX 전체에 대한 제곱과 X의 곱으로서 반응물에 대한 압력을 곱으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위아래 우리가 동일하게 지워갈 수가 있는 것은 2의 제곱과 2의 제곱이에요. 분모는 따라서 우리가 X세제곱분의 우리가 1의 형태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압력의 비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값이 곧 10의 12제곱이라고 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3으로 나눠가지고 써주게 되면 따라서 덕분에 X값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의 압력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값은 곧 O2에 대한 압력이 돼주겠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주겠고 그리고 2배가 돼주는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의 압력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평형상태 압력들을 다 계산해 낸 거니까 이제는 반응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선 주어진 온도 표준 조건에서 정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네, 1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왜 맞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값이 1보다 크다는 데 있죠. 대단히 크거나 할 건 상관없겠고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곧 동의어가 돼주는 것은 표준 조건에 해당되는 델타 제너트 값이 0보다 작다가 돼주겠고 그 말이 곧 표준 조건에서의 정반응은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동의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었네요. 1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2번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평형상수 K는 1보다 작아질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있어요. 정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인 걸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델타 제너트 값에 대한 부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이미 찾아준 것과 동시에 우리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덕분에 이 말은 우리의 정반응의 결과로 델타 S노트,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셈이고요. 이 둘에 대한 부호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은 즉 우리한테 바로 델타 H노트에 대한 부호도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주고 있었니라고 하는 게 2번과 3번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주고 있죠. 즉 온도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작아져요. 작아지다 못해 우리가 1보다도 작아질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한 거죠. 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바대로 델타 S노트하고 델타 H노트에 대한 부호가 서로 동일해요. 그 말은 즉 델타 H노트가 0이 돼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즉 델타 H노트가 0일 때가 곧 바로 평형상수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델타 H노트가 0보다 더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 말은 평형상수하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단순하게는 3번과 같이 질문을 줄 수도 있겠죠. 3번에서처럼 우리한테 주위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은 정반의 결과로 엔탈피 변화가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 돼주기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4번에서는 주어진 온도와 부피 조건, 즉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이산화질소가 반응을 해서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가 되겠니? 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똑같은 조건에서 NO2만 넣고 반응을 진행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는 역반응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역반응이 진행되기는 하는 거죠. 역반응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평형상태에 도달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자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방향에 상관없이 우주 전체의 무질소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가를 시켜주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즉 연력학적인 이 법칙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평에 도달했을 때 일산화질소의 부분 압력은 이미 계산했던 결과로부터 답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즉 다음과 같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 그 정보들을 균형 방식까지 다 작성하고 평형상수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있을 때는요, 대체로는 연력학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해서 피선의 고정장치를 고정시켜 놨었는데 그 고정장치를 제거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혹은 평형 이동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대비를 같이 해둘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즉 문제에 대한 상황들이 최근에는 많이 응용돼서 이것저것 같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온도가 동일하고 부피도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각색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압부에서는 전체 압력이 6기압이 되도록, 전체 압력이 6기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압력들을 좀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에 있었던 NO는요, 압력이 얼마였니? 라고 했냐면 그 압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대단히 작았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압력이 있었으니까 뭐 이 압력들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NO2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NO2에 대한 압력이 우리한테는 거의 2기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다가 토탈의 압력의 합이 6기압이 되도록, 즉 알곤을 거의 4기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우리가 첨가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4기압의 V리터로요. 즉 4V몰만큼 정도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일산화질소의 부분 압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으로 줬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가 작성을 해드리긴 했지만 거의 무의미하죠. 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다음과 같이 온도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피도 동일하게 고정장치로 고정된 피스톤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다라고 할지라도 비활성 기체의 첨가가 부피 증가로 연결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첨가를 통해서 우리가 Q값의 변화가 생길까라고 하면 반응지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Q값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평이동이 생길 건데 Q값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산화질소에 대한 부분 압력 혹은 산소기체에 대한 부분 압력 혹은 이산화질소에 대한 부분 압력들은 하나도 바뀔 건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온도 부피 조건에서 NO2만 2기압이 되도록 넣어주고요.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일산화질소에 대한 부분 압력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압력이 될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업번도 맞고 니은번도 맞을 텐데요. 니은번에 대한 것은 양론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부피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조건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럼 평형상태 위치마저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푼다던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방향에 상관없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똑같은 위치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양적인 관계가 서로 동등한 위치로서 똑같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평형상태 위치마저도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니은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고정장치를 풀어주게 되면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덕분에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산화질소에 대한 몰 분율은 0.5보다 커지는 게 맞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정장치를 풀어서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덕분에 우리가
어떤 압력에 도달하겠니라고 하는 건 용기 안의 토탈 기체 압력은 우리가 1기압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어쨌든 고정장치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조건의 변화를 먼저 하나 생각을 해주게 되면 부피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증가된 덕분에 기체상의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방향이었으니까 이 방향은 역반응이 돼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반응이 무시하게 진행이 돼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압력보다도 부피가 얼마큼 늘어날 거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NO2는 거의 2기압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피가 거의 2배 혹은 2배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해주긴 하겠죠. 그 말인 즉슨 바로 부피가 늘었기 때문에 는 것만큼 압력은 줄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NO에 대한 압력은, 즉 일산화지수에 대한 압력은 거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압력에 가까울 만큼,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 있겠지만 역반응 가서 입자수 증가되는 거니까 이 압력 기준에서 이보다 더 증가된다 감소된다 판단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O2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압력이 대략은 절반, 따라서 우리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압력 근처쯤에서 우리가 형성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NO2에 대한 압력이 돼주겠죠. NO2에 대한 압력은 얼마로 바뀌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코를 열게 되면 NO2에 대한 압력은 먼저 1기압 근처까지 훅 떨어지게 되겠죠. 부피가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 쪽으로 옆반을 가기 때문에 NO2에 대한 몰수는 거기서부터 더 줄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압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1기압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가 늘고 입자수마저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 압력은 1기압에 가까운 압력이 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 분율이 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돼주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님 듯이 모두 다 맞다라고 하는 건데,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조건의 변화를 주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평형 이동,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입자수가 달라지는 것들이 몰수만큼 달라진다라고 하는, 개수만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평형 상태를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개념상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더 있을지, 혹은 잊어버리고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추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필수 개념까지 다시 한번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